네, 10월 5일 월요일 녹화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중국장이 휴장을 하는 관계로, 물론 오늘 홍콩장은 열렸습니다만, 중국 본토장이 휴장인 관계로 이번 주는 계속 국내 주식 위주로 동영상을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오랜만에 장이 열릴 만큼 우리가 쉬는 동안 꽤 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코로나 감염 소식이 가장 큰 뉴스였고, 그에 따라서 이제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미국의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토론이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이제 우세했다라는 소식에 우리가 이제 장을 마감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추석 전주에는 좀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면 뭐 이거는 정치 성향을 떠나서 우리 순수하게 이제 주식시장만 바라봤을 때는 조금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그린 뉴딜 관련된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전기차, 수소차, 특히 풍력, 태양광, 뭐 요런 이제 하여튼 친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모멘텀을 받아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게 조금 부담일 겁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법인세 문제도 있고, 트럼프가 그동안 많이 낮춰놨던 여러 가지 세율들을 다시 이제 바이든은 다시 높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실적적으로도 아무래도 부담이 일부 증가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에는 조금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 부담이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고요. 오늘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는 1%까지 상승을 했었고, 지금 현재 3시 50분 기준으로, 한국 시간 오후 3시 50분 기준으로는 0.7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제 트럼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잘하면 내일 오후에도 퇴원을 할 수 있다, 상태가 많이 양호해졌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래도 시장에 좀 안정을 불어넣어주는 어떤 뉴스들이 들리면서 나스닥 선물 그리고 다우 선물도 지금 0.64% 상승 중이고, S&P 500 선물도 0.53%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미 선물 시장이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었고,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이 기관과 동시에 코스피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의미가 오늘 없는 장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뭐 물론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의 뭐 28억 매도는 뭐 큰 의미가 없고, 매수 규모 자체도 워낙 적고, 또 선물에서는 역시 외국인이 1,600억 정도 넘으면서, 그렇다고 뭐 매도 규모가 개인이나 기관이 컸다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오늘은 전반적인 규모 자체가 좀 작은 날이고, 그나마 인상적인 것이 이제 기관에서 3,800억 넘게 코스피 매수가 들어온 것 자체가, 요 부분만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순매수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이제 10월 5일, 10월달 들어서 첫 동시순매수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오늘 이 동시순매수 종목들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VIP 분들이나 또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종목만 구독 중에 있습니다. 뭐 신규 종목 나간 것도 없고, 오늘 정도에 이제 신규 종목을 하나 더 들어가야 되나 싶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동영상 녹화를 마친 후에 시장을 다시 한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본 후에 결정을 할 거고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포트를 쭉 끌고 갈 만한 것들을 여러분 포트 속에 넣어 두셔야 되는데, 벌써 10월이다 보니까 이제 벌써 좀 있으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시즌이 벌써 또 다가왔어요. 우리가 조금만 눈 감았다 뜨면 또
전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은 3분기 실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포트에 담아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섹터별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 기본적으로 뭐 요즘에 이제 대형주 단에서는 현대차를 빼놓고 시장을 논할 수가 없죠. 소위 말해서 차화정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현대차가 끌고 나가는 것인데, 현대차가 올라가는 곳에는 가장 큰 이유가 비단 내연기관차가 잘 팔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왜냐면 전 세계에서, 자,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전기차의 1위 기업이라는 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도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 2021년도 요맘때쯤에도 과연 우리가 전기차 하면 테슬라가 독보적인 1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후에는 테슬라가 아마 굉장히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로 1위를 하던가, 혹은 아주 미세한 차이로 1위의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동차 업계들이 있죠. 물론 그 중에는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라고 할게요. 현대기아차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같은 그룹이니까 현대차 그룹이라고 하죠. 유럽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BMW, 폭스바겐, 아우디, 뭐 요렇게 이름만 들어 벤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룹들이 또 유럽에 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푸조, 피아트,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일단 미국의 전기차 대표체인 테슬라가 있고,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정적인, 미국의 그 니콜라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증명이 되고 니콜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있습니다. 전기차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뭐가 있나요? 전 세계에 2차 전지 배터리를 납품하는 3사가 다 존재했고, 그 3사의 각종 아주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어, 정말 대다수의 전기차, 수소차 그룹들이 이미 대한민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이 이제까지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거 두 종목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1990년도부터 2000년대 또 2010년대까지 반도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벌써 몇십 년을 꾸준하게 시장을 리드했던 어떤 하나의 섹터군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섹터군 안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표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꺼리가 바로 그 두 종목이었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새로운 섹터가 전 세계적으로 발발하면서, 전기차라는 혹은 수소차라는 이런 것들이 발발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완성차 업체에서는 현대차 그룹, 그리고 그 현대차 그룹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 밑에 단에 여러 가지 그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배터리 관련 업체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차는 오히려 테슬라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내에서 웬만한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테슬라처럼 이제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회사들과 아주 유기적인 협력을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선점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실적 발표 주가가 이렇게 퍼포밍하는 데 있어서는 요만큼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좀 있으면 발표될 실적들도 어느 정도 굉장히 지금 컨센서스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현대차의 주가는 잘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 관련 거 하나를 섹터를 집어넣고,
LG화학 제가 저번에 그 JP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친구들이 특히 외국계 기업에서 그 배터리 데이를 걱정하면서 우리나라 LG화학을 굉장히 호도하는 레포트를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 동영상을 돌려보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얘네 분명히 요렇게 레포트 뿌려놓고 정확히 이때죠. 요때 요렇게 막 이렇게 뚝뚝 떨어졌을 때 요때 레포트 뿌려놓고 분명히 얘네들 이거 엄청 살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이 맞았어요. 제 말이 맞았고 얘네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때가 이제 9월 16일이었는데 보면 9월 16일부터 단 하루 빼놓고는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반면에 개인들 어떻게 됐나요? 물적 분할이다 뭐다 뭐 배신이다 하면서 다 팔기 시작했죠. 근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가고 있나요?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싹 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입이 아프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이 얘기는 더 이상 드리지 않을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즉 LG화학에서 2차 전지를 담당하는 부서, 이제 자회사가 될 테죠. 그 회사가 IPO를 해서 상장이 되기 전까지 LG화학 2차 전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LG화학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2차 전지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곧 죽어도 이것밖에 살 게 없어요.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적 분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매력도가 떨어져서 100점 만점이던 주식이 한 90점, 92점 정도로 떨어진 것 뿐이에요. 90점이 넘는 주식이면 우리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봉 보시게 되면 이번 달 월봉을 빼고 볼까요? 월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5개에서 6개까지 나오면 반드시 음봉이 나오게 되어 있다. 조정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이거는 인정해야죠. 자, 코로나 V자 반등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40만 원대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76만 원, 77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진 이 큰 대형주가 두 배가 갔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LG화학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우리가 물적 분할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전 분명히 기간 조정 내지 약간의 가격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LG화학을 이때처럼 사면 오르고 그냥 사서 한 달만 들고 있으면 쭉쭉 오르고 그런 장은 솔직히 지나갔습니다. 그건 비단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들어서 만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만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런 부품업체들 이런 부품업체들이 지금의 옛날에 이제 LG화학에서 느꼈었던 예를 들어서 사면 오르고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사면 또 오르고 뭐 이런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건 오히려 만도 이런 쪽이 빠릅니다. LG화학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LG화학을 꼭 안 사셔도 돼요. 근데 LG화학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 2차 전지의 어떤 대표 주식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LG화학으로 드리는 것 뿐이고요. 어찌됐건 간에 섹터별로 봤을 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차근히 정리를 해보면 완성차 관련 완성차 중에서 현대차를 담으셔도 되고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앞서 설명드렸던 만도 늘렸을 때부터 담으셔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단에서 LG화학을 담으셔도 되고 삼성 SDI를 담으셔도 되고 SK이노베이션을 담으셔도 되지만 그건 성향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를 담으신다면 무조건 요거 세 개 중에서 하나 담으셔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삼성 SDI를 담으시는 게 조금 더 부담이 덜 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나는 대형주가 싫어. 나는 무조건 중형주, 최소 중형주 아니면 소형주를 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일일이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2차 전지 소재주가 있고 2차 전지 장비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좀 장비주가 소재주보다 더 좀 많이 올랐었던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요번에 이제 10월 달에 실적을 발표하다 보면 소재 쪽이 더 떠오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실적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가타부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고요. 다만 장비가 됐던 소재가 됐던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애널리스트도 혹은 그 어떠한 언론에서도 다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보다 오히려 더 잘 나왔으면 잘 나왔지 덜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다들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믿고 실적은 믿고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5G가 매수 상위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5G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 일단 KMW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KMW를 보시게 되면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잠시만요. KMW 보시게 되면은 그 최근 들어서 약간 왔다 갔다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를 잘한다는 얘기는 매매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자, 7월 정확히 이제 초순 이후부터 7월 초 이후부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매매하기가 너무 좋은 주식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올라갔다 싶으면은 떨어지거나 혹은 기간 조정을 줘요. 올라갔다 싶으면 충분히 떨어져 줍니다. 충분히 떨어져 준 후에는 뭘 하나요? 충분히 올라주죠. 충분히 떨어져 줬고 다시 충분히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5G 매매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근데 월봉을 한번 볼까요? KMW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우 안정적으로 5일선 타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이 친구도 이제 슬슬 부담이 되는 자리예요. 왜죠? 월봉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약에 이번 달까지 아직 10월 시작한 지 오늘의 이제 10월의 첫 거래일이긴 하지만 10월까지 이제 양봉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5개. 많이 만들어봤자 하나밖에 더 못 만들어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통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아주 드문 케이스고 보통은 6개 이상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월봉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치고 빠지기에는 KMW 같이 5G 주식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은 오늘은 이제 동영상이 더 이상 길어져서 여기서 끊고 내일은 오늘 말씀 못 드린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페노션, 대한유화 같은 전통적인 화학 업체들, 그러니까 그 안에도 물론 LG화학도 들어가겠지만 그쪽 화학보다는 어떤 정말 순수 화학 주인, 뭐 대한유화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해운 주식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해운 주식 중에서는 뭘 봐야 되는지 설명드리겠고요. 무엇보다 내일은 가장 중요한 게 동영상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제 주식 관련된 거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주식 선물이나 ELW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왜냐면 점점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이 좀 요런 단기성 매매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요. 실적을 보는 그 다음에 실적이 확실히 나와줄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주식 리스트를 만들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실적이 꽤 잘 나오는데 너무 저평가가 된 주식들이 아직도 시장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한 2-3개 정도로 오늘 발견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서 내가 과연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를 사실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20개, 30개씩 담으실 수 없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아야 6, 7개, 정말 많아야 6, 7개 될 수 있으면 4, 5개로 포트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엄선을 거쳐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번 3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혹은 3분기 실적 발표를 대비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금 더 튼실하고 그리고 잘 한번 선택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시장은 오늘 뭐 잘 흘러갔고요. 만약에 내일까지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제가 조금 더 어느 쪽으로 수급의 매기가 몰리는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수급이 오래 기간 동안 쌓여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몇 가지 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